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오늘은 고려대학교 학업우수 전형 기출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학업우수 전형은 일단은 올해까지는 수능 실적의 부담이 매우 높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수능 후에 준비를 해야지라고 놓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계속 미루어 두시는 것이 좀 위험하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고민이 이 학업우수 전형들은 이제 사실은 문제들을 좀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건 이제 제가 교재를 쓰려고 만들어 온 기출 문제들 좀 정리해 놓은 목차인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22년도 학업우수 전형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21년도는 학업우수 전형 문제가 없습니다. 왜 없냐면, 그때는 이제 20년도에 코로나가 매우 심하다 보니까 학업우수 전형이 따로 면접을 보지 않고 그냥 동영상 업로드로 대신했어요. 그래서 우선 정확히 여기에 떨어지는 기출문제들을 보시려면 일단 22년 학업우수형 오전과 오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21년은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동영상 업로드였고요. 그다음에 20년도에 학업우수 오전 오후가 있습니다. 지금 올해 치러지는 학업우수 전형 면접 문제라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이렇게 네 문제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일부 이제 학원이나 선생님들이 그냥 뭐 별다른 설명 없이 사용하시는 19년도, 18년도, 17년도, 그러니까 17, 18이겠죠. 17, 18의 요 두 해 동안 있는 일반 전형은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를 보시면 좀 곤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위에 지금 기본적으로 여기는 다 12분 준비에 6분 면접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19년, 18년에 나와 있는 일반 전형 문제들은 혹은 뭐 학교 추천 투 전형 문제들은 그때는 12분에 6분 준비 면접이 없었고요. 전부 24분 준비에 8분 면접이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예를 들어서 20년도 특기자 문제도 똑같아요. 음, 그래서 이 문제들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문제를 보고 이 아래 문제들을 보고 너무 어려운데 라고 겁을 내실 필요는 없고요. 이건 전혀 다릅니다. 제시문 개수 다 문제도 다르고 이걸로 연습하시는 거는 물론 뭐 처음에 시작하실 때 다양한 문제 풀어본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겠지만 국가부수 전형 자체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게 아니고 혹시 이거를 구분하지 않고 혹시 그 커리큘럼을 문제를 주시고 준비하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걸 뭐 알고 하시는 건지 모르고 하시는 건지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 위주로 보셔야 되고요. 근데 그러면 저는 왜 이렇게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왔느냐? 뭐 예를 들면 고른 기회는 뭐고 재해국민은 뭐고 그다음에 또 합추는 뭐냐? 이 면접들은 전부 여기 말씀드린 11분 준비에 6분 면접 혹은 10분 준비에 뭐 8분 면접 비슷한 형태의 면접들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들은 같이 연습 문제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음, 그래서 이 아래 문제들은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요 위의 문제들 그리고 제가 보여드리는 문제들은 같은 12분 준비 6분 면접을 쓸 수 있다. 물론 15, 16, 17학년도 추천이나 국제인재 문제는 문제 스타일은 다르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연습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서 일단 12분 준비 6분 면접이라는 그 포맷으로 내가 역시 출제했던 문제니까 이 뒤에 나와 있는 24분 준비 8분 면접에 비해서는 훨씬 더 쓸모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1강에 나와 있는 조금 쉬운 문제들, 학업우수 문제로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고려대학교 문제들을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를 조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지우고요. 자, 이건 22년도 기획윤등 고른기회 면접고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 면접을 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얘기하지만 제시문부터 보는 게 아니라 논제부터 봐야 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그러면 중국과 제시문 가와 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해보시오. 그래서 이거 제가 아마 계열적 값때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을 텐데 이 1번 논제만 시켜보면 이 학생이 최초합을 할지 추가합을 할지 아니면 어, 뭐 어려울지를 좀 가늠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비교는 고려대의 시그니처 문항이고 변별력이 굉장히 높은 문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가 들어가야 된다. 우선 비교하라고 하면 이 문제에서는 명시로 주어 있지만 공통점을 꼭 찾아라. 플러스 어떤 게 있을까요? 차이점은 공통점보다 하나 이상 더 찾는다.
왜냐하면 차이점이 더 궁금한 거니까 당연히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에 더 주목을 해야겠죠. 그럼 두 번째, 차이점을 찾으려면 뭘 먼저 잡아야 된다? 차이점은 기준을 먼저 잡아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도 중국과 아라비아 반도 뭐 이제 요렇게 그 키워드가 잡혀 있긴 하지만 지식문에서 그러면 중국과 아라비아 반도는 뭐 이제 공통적으로는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 어떤 중간, 매개지 역할을 하거든요. 중간 기점,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곳이죠. 근데 이제 차이점은 이 문화를 이제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대로 전달하느냐, 뭐 좀 변형해서 전달하느냐 그런 차이점이 나타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뭐 문화 변형의 형식에 있어서 이런 기준이 좀 잡혀야겠죠. 자, 세 번째 문제 찾아야 될 건 뭡니까? 실제로 이제 답변을 전달할 때 차이점 A에 따라서 제시문 가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 이런 식으로 설명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냥 가는 A, B, C 하고요. 나는 A-B-C-U는 비교가 아니라 그냥 그건 요약이라고 했죠. 기준 A에 따랐을 때는 가는 뭐 A-고 나는 A2-고 이런 식으로 기준점을 가지고 양쪽을 설명해 주실 수 있어야 그게 비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약간 테크니컬한 부분이긴 한데 항상 이제 두 번째 문장으로 뭐를 제시해야 된다? 비교의 기준을 제시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뭐 공통점을 말한 다음에 그런데 제시문 강화하는 기준 A, B, C에 따라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함으로 해서 듣는 사람이 얘가 어떠한 얘기를 앞으로 하겠구나. 내가 세 가지 얘기도 듣겠구나. 이런 예고편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답변하는 여러분은 메모를 보고 말하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만 듣는 사람은 그 메모가 없잖아요. 그죠? 귀로만 들어야 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예측 가능한 답변을 위해서는 그런 이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네 가지 중에서 다 말을 하면 최초 합을 하는 거고 하나를 빼먹으면 추가 합격을 하는 거고 두 개 빼먹으면 좀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이게 1번입니다. 자, 다음 2번 가보죠. 다의 관점에서 가의 팔만대장경과 커피 전문점을 각각 설명해 보시오. 그러면 이거는 다의 관점이라는 건 이제 문화 동화, 문화 병존, 문화 융합 세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표시 좀 해보죠. 당에서는 이제 각각 그리고 이제 문화 동화 설명해주고 문화 병존은 뭐 하는 거고 문화 융합은 뭐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거를 가지고 가도 설명을 하고 나도 설명을 하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이 셋 중에 어디에 해당하냐는 거죠. 아니요, 뭐 동화일 수도 있고 병존일 수도 있고 융합일 수도 있는데 팔만대장경은 어디에 해당하고 커피 전문점은 어디에 해당한다고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근데 아마도 서로 다르겠죠. 만약 같은 거라면 굳이 제시문 두 개로 물어보진 않을 테니까 아마 중복돼서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 그럼 왜 그런지 설명할 때 또 이거 그냥 마구잡이를 하시는 경우 있는데 뭐 이런 답변 구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다의 관점은 이런 거다. 그래서는 뭐 여기 A, B, C를 설명하고 있다. 근데 이에 따르면 뭐 가는 이건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실제로 답이라는 게 아니라 가는 A다. 왜냐하면 A는 A는 뭐뭐뭐인데 실제로 여기서 가는 이런 A의 뭐뭐뭐를 충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전제, 소전제 가지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마구잡이로 가는 A입니다. 이렇게 던져놓고 알아서 면접까지 알아주길 바라시면 되겠죠. 그다음 가에서 달에 참고하여 제시문 라이드 연변이 갖는 의미를 말해보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우선 연변이라는 것은 아마 이제 가의 뭔가 성격도 갖고 있고 나의 성격도 갖고 있고 가의 성격도 갖고 있겠죠. 그러면 아마 이제 전반적인 득변 구성은 라에서 찾을 수 있는 가의 성격은 뭐고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 뭐 문화 동화인지 병존인지 융합인지 다음 나를 참고했을 때는 뭐 어떤 어느 부분이 여기에 해당하고 무엇이 동화인지 병존이 융합인지 해당하면 되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만 예를 들면 여기서는 그 진달래가 천지꽃이라고 불리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진달래는 그냥 보편적 이름이죠. 그러면 이게 왜 천지꽃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 이거는 앞서 위에서 보실 수 있는 가나다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것은 동화인지 병존 융합인지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쉬워 보이지만 사실 대답을 잘 하려면 결코 쉽지 않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래도 이게 이제 학업우수 문제보다는 조금 그래도 좀 체감 난이도는 낮죠.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재외국민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어, 보통 재외국민 문제라고 하면 사실 국내에서 대학 진학하는 친구들은 좀 쉽지 않을까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국내 고학생들이 푸는 문제보다 더 어려운 문제도 사실 가끔 있고요. 근데 이 문제는 뭐 더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역시 잘 풀려면 꼼꼼히 좀 보셔야 하는 문제겠죠.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여기 논제가 총 4개가 나와 있고 지시문이 3개가 나와 있는데 이제 1번 지원 정보 가의 기업과 같은 사례를 얘기해 보시오.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공조가 필요한 사례. 그래서 아마 올해는 이런 문제가 안 나올 것 같지만 이건 이제 약간 코로나 시대 녹화 방식에도 이런 문제 물어보긴 했었는데요.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국제사회 협력을 얘기하는 거죠. 다자가 공조라는 게 이제 그것을 뭐 본인의 전공 분야에서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거 어려워들 하는데 이제 뭐 이런 어문 계열이면 문학 작품 중에 꼽아봐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사학과라면 역사적 사례 같은 걸 가지고 오시면 되겠죠. 다음 진심은 나에 보이는 동생의 긍정적 수면 표현. 뭐 이건 별로 어렵진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에서 얘기하는 공유자원 비용의 구체적 사례를 들고 원인의 하나로 지적하는 윤리적 문제. 뭐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뭐 이기주의인지 이런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어려워하는 게 4번인데요. 모두 활용해서 협동에 대해 얘기를 해보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가나다는 모두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협력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우리 보통 협력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봐요? 이타성을 갖고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이타성으로 하는 협력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일단 그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고요. 자, 왜 그러냐? 가에서도 이제 뭐요? 이익과 힘의 논리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조금 이제 국제 정치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현실주의란 말을 들을 텐데 그거 없더라도 이익에 의해서 협조를 하는 거예요. 왜 혼자 해결을 못하니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죠. 두 번째 문제에서도 여기 뭐예요? 모두 서로 이익을 얻기 때문에. 이제 아마 경제 시간이나 뭐 관련된 통합사회 시간에 그 무역에 대해서 비교 이론 뭐 이런 거 들었을 텐데 어쨌든 서로 바꾸는 게 이익이 되잖아요. 그럴 때는 그 이익 때문에 하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 다는 왜 하는 겁니까? 좋은 마음으로 아니에요. 보화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협력은 뭔가 선한 선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 포인트를 잡아서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가에서는 멀티 협력, 나에서는 양자 협력, 다에서는 이제 국제사회 공공재를 지키는 것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포인트만 잡으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협력에 대한 약간 선입견을 버리고 제 지문을 따라가셔야 그 포인트를 잡으실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보고요. 네, 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제외국민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저는 사실 어지간한 문제보다 어려운 것 같고요. 뭐 궤적까지 통틀어도 그리고 이제 굉장히 좀 문점이 많은 문제입니다. 뭐,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뭐 가는 제시문 가 이거 먼저 얘기할게요. 제시문 가는 난소공이죠. 난자에서 썰 자공공. 근데 면접이나 혹은 논술에 나오는 제시문에 나오는 문학 작품은 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배경 지식은 모두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음, 그 배경 지식이 득보다 해가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연결돼서 자기가 아는 작품이 나왔다고 해서 좋아할 이유가 없고요. 모르는 작품이 나왔다고 좌절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제시문에 나와 있는 문학 작품은 소설이 됐든 시가 됐든 그냥 초등학생처럼 텍스트로만 보셔야 돼요.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셔야 됩니다. 자, 이걸 전제로 좀 가보면요. 이 문제 생각보다 어려운데요. 생각보다 1번을 못 풀어요. 그래서 이걸로 좀 짚고 가겠습니다. 1번이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제시문 다를 바탕으로 다에서 발생한 문제를 설명하래요. 그러면 다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보셨고 이제 뭐 안정성 이런 걸로 보시는데요. 안정성 여기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는 실정법을 어떻게 다시 분류를 해요. 정의롭지 못하고 합리적이 않더라도 정의 원칙보다는 일단 우선성을 가지는 실정법.
정의롭지 못하고 합리적이 못한 정도라도 이게 1번이죠.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어요? 정당하지 못한 법이 될 때 있대요. 극단적으로 정의 위반되는 경우. 이 두 번째 카테고리가 있어요. 실정법이.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정의의 근본을 평등을 의도적으로 부여 침해된 경우 정당하지 못한 법조차도 못 되는 세 번째 경우가 있죠. 여기를 잡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가해서 발생한 문제, 이제 그 행정집행법에 따라서 어쨌든 행정 당국에 의해서 이 주인공 내심이 철거되는 상황인 거죠. 그럼 이것이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럼 이제 요건을 따져봐야겠죠. 이 위의 상황이 정의롭지 못하고 합리지 못하지만 뭐 그래도 어쨌든 인정해줘야 되는 경우인지 아니면 아예 그 극단적으로 위반되는 경우라서 정당하지 못한 경우인지 아니면 세 번째는 아예 처음부터 정의를 의도적으로 뭐 부인한 경우인지 답변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죠. 나올 수 있어서 거기에 따라 답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뒤에 좀 이루어지는 분위기로 봐서는 출제자는 아마 2번이나 3번 쪽을 염두에 두고 낸 것 같긴 합니다. 자, 다음 2번 가해 문제를 위의 문제죠. 뭐 1, 2, 3번 중에 하나예요. 이 문제에 대입하여 설명하고 답을 참조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그러면 이거는 제가 좀 텍스트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2번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위에 보면 이 그림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일단 하나하나 대입을 해주셔야 돼요. 자, W1은 뭐고 W2는 뭐고 여기서 L은 뭘 상징하고 그다음에 저 지렛대는 뭐고 이거를 저 상황에 이제 맞춰주셔야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W1은 저 철거 주인공 가족 철거민이다. 철거를 당해야 하는 가족. W2는 뭐 재개발 사업자다. 그다음에 L은 이제 그 어떤 거리다. 지렛대는 여기서 뭐 행정당국이나 아니면 뭐 이제 법의 심판자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공권력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표를 해석할 때 뭐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경우에 그냥 이제 우리가 약간 그냥 문과식으로 풀면 이 지렛대는 행정당국이 지금 누구 편을 좀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W1에 지금 가깝죠. 거리상으로 봤을 때. 그럼 이때는 이제 W1이 이제 그럼 이제 약간 재개발 사업자가 되겠죠. W2가 뭐 철거 가족이다. 그러면 사실 거리적으로 봤을 때 이 행정당국은 어디를 들어야 돼요? 네, 어쨌든 중립을 시켜야지 최소한 중립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동해야 돼? 네, 철거 가족 쪽으로 이동을 해서 균형을 잡아야겠죠. 거리를 줄여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고 아니 위에 것처럼 그대로 풀려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거리 곱하기 무게니까 어느 쪽으로 좀 가져야지만 오히려 균형이 맞을 수 있어요. 가벼울수록 멀어져야지. 그럼 W 거리 곱하기 무게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이제 무거운 쪽인 재개발 사업자 쪽으로 이동을 해야지. 그래서 균형을 잡아야겠죠. 어쨌든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이제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2번에서는. 자, 그 다음에 3번. 선배들이 가장 고생하는 이제 사례죠. 그러면 이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3번이요. 이쪽에 좀 쓸게요. 3번은 세부 논점이 어떻게 되나요? 이거 먼저 정리해야죠. 자, 사례 들어야죠. 네, 그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죠.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조건에 맞는지 얘기를 해야죠. 조건 충족. 근데 이거는 정의가 추구되지 않은 경우라고 해야 되니까 어떤 조건이 돼야 돼요? 평등이 의도적으로 부인되는 경우죠. 그냥 이 조건 충족 여부를 설명을 해줘야 되나 본인의 사례가. 그 다음에 원인을 잡아야 되고 그 다음 해결 방안이 나와요. 이 순서를 좀 지켜주세요. 특히 이제 그냥 이제 사례 드는데 급급해서 사례만 열심히 설명하고 바로 원인 해결 방안 넘어가는데 본인이 든 사례가 왜 이 세 번째 정당하지 못한 법조차도 못 되는 거에 해당하는지를 얘기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사례 드는 게 언제나 그렇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조건에 맞는 사례를 찾기보다는 네, 일단 사례를 직관적으로 잡은 다음에 조건에 맞추는 게 시간 안에 푸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나오는 사례로서는 일단 이건 처음부터 이제 의도적으로 뭔가 그
악의가 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선의였는데 뭐 우연히 그렇게 된 우리 제가 다른 영상 설명했었던 무슨 최저임금이나 부동산, 뭐 종합부동산 이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뭔가 약간 악의가 있었어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뭐 사례들은 이제 몇 가지가 나올 수도 있는데 뭐 그러니까 이게 꼭 법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제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이제 그 이솝 우화가 하나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두루미하고 여우 얘기. 인제 아마 처음에 여우가 먼저 그랬죠. 여우가 두루미를 불러요. 그리고 골려 먹으려고 평평한 접시에 음식물을 내놓죠. 음. 그럼 여우는 먹을 수 있는데 두루미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평등한 것처럼 보이지 똑같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의도적으로 뭔가 불이익을 주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인제 그다음에 두루미도 똑같이 인제 긴 병에다 음식을 복수를 하잖아요. 뭔가 이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제 뭐 쪼끔 더 나아가서 뭐 예를 들면은 만일에 인제 뭐 인제 요즘은 인제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졌는데 뭐 음 신축 건물에 뭐 예를 들면 남녀 화장실을 똑같이 넣는다. 그럼 이제 이거는 옛날에 모르고 그랬지만 요새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왜? 여성들이 평균 화장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남성보다 길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인제 여성 화장실도 혼잡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식에 관계없이 이제 똑같이 넣게 된다면 이거는 네 의도하지 않은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의도한 좀 의도한 역차별일 수도 있죠. 일부러 이렇게 한다면. 아니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본격적으로 학업우수 전형 문제를 풀기 전에 그것과 유사한 전형들의 문제들 좀 소개를 해 드렸고요. 학업문제 우수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20 년도보다는 21 년도가 쪼끔 더 어려워졌고 21 년도 없었죠. 20 년도보다는 22 년도가 좀 어려워졌기 때문에 갑자기 인제 1차 발표하고 준비를 하시기보다는 그래도 수능 전에 좀 주 1회 정도라도 짬을 내서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뭐 예를 들어 일주일 1차 발표하고 일 주일 동안 할 거라면 차라리 수능 전에 한 3 번, 4번 하고 수능 후에 하루 걸 3 번, 4번 하는 게 실력 향상에는 네 더 도움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고대 학업부수 전형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많이 또 요청이 있거나 상황이 되면은 직접적으로 22 년도와 20 년도 학업부수 전형 문제를 조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